지금까지 저희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도 함께 했는데요. 지금 2부에는 이제 오늘부터 1타 뉴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 한 분씩 모시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그리고 정책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는요.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서서 당과 정치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을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 첫 순서로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수조입니다. 네, 1타 뉴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더우신데 또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늘 이제 총선을 나왔을 때는 겨울이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늘 시원하게 약간 춥게 했는데 여름에 또 이렇게 덥게 또 선거를 하네요. 네. 네. 오늘 또 1타 뉴스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1타 뉴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네. 네, 1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손수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후보로 또 나서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정말로 이제 당선이 되셔야 되는데 우선 이번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제가 이유와 배경을 또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방송 지켜봐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7의 나이에 부산 사상구에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항마 뭐 이러면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박근혜 키즈 또 이런 이제 이름을 얻으면서 쭉 활동을 하다가 네. 총선 2번 떨어지고요. 중간에 또 이제 또 제 개인 사업 열심히 하다가요. 먹고 사는데 또 충실히 하다가 또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 당하고요. 그렇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당에서 열심히 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번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네,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이제 후보로 입후보 하셨으니까 이제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선 패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쇄신 방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뼈아픈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 최고위원 역할이 무엇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 청년 최고위원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혹시 돈룩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에서 혜성이 막 와요. 이제 지구를 파괴시킬.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막 과학자들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뭐 설마 이게 그렇게 큰 위기겠어 하면서 인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서 돈 룩업 하늘을 보지 마라 뭐 크게 개의치 마라 이러다가 결국은 지구가 파괴가 되는 약간 이런 이제 슬픈 영화인데 네. 약간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그 돈 룩업 정당 같다. 밖은 지금 위기예요. 막 혜성이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한미동맹 흔들리고 우리 관세에 지금 막 폭탄 지금 때려 맞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네. 예, 민주당이 저 폭주하는 여당이 정청래 당대표 앞세워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랑 손도 안 잡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내란정당 심판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 최후의 위기의 순간인 것이고, 네. 그럼 우리는 뭐냐? 국민의힘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조금 안일하다.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안일한 거 아닌가? 저는 올해 밖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어쩌면 이 우리 보수가 국민의힘이 자유대한민국이 이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당 안에서 많이 그래도 훈련되어지고 많이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좀 이 당을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나서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한 거죠. 힘을 불어넣어야겠다. 그러면 정말로 청년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이 계파 갈등 어떻게 봉합하실 건지, 그리고 당의 어떤 쇄신과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그게 좀 웃긴데요. 제가 바로 직전에 대선에서는 김문수 캠프 대변인을 했습니다. 아, 네네. 조금 거슬러 가면 안철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전에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또 장동혁 의원님과 대전 계실 때 같이 유튜브 찍고 막 이런 연도 있고, 또 조금 거슬러 가면 부산 사상구에서 그 옆에 사업구가 조경태 의원님이셨고라서 다 연결돼 다 있네요, 연이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물을 쪽쪽 빨아먹겠다. 장점을 쏙쏙 제가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정말 손수조 자체가 개파통합이다. 모든 분들과 소통이 되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뭐 찬탄 반탄 뭐 이런 구도로 많이들 보시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프레임일 뿐이에요. 사실 그것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 전당대회에서 아무 얘기, 다른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이번 청년 최고 후보 나오면서 결국 우리는 지방선거 승리가 대단한 우리 지도부의 그렇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청년들 절반 정도 다 출마시켜야 된다. 후보들을 전부 청년들로 젊은 사람들로 다 갈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안 나와요. 박미영 대변인도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을 내자고. 네. 박민영 대변인과 방금 단일화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같이 또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러진 훈련된 후보들 인재들이 당에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분들이 정말 이번 지방선거 때 네. 전면 일선에 나서서 우리 국힘이 정말 이렇게 쇄신하고 인적 물갈이라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뭐 찬탐 반탐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아쉽고 계속 그 얘기할 거면 전당대회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만 할 거면 이 전당대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 매일신문이 이제 지난 그 탄핵 이후에 이제 방송을 계속했었을 때 탄핵에 강한 건너야죠라고 이제 저도 일타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의 프레임을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도 이번에 이제 뭐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두고 계속해서 찬탄파이냐 아니면 반탄파이냐 이러면서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타 뉴스에서 찬탄파 반탄파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제 패널분들의 이제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그 단어를 조금 뺐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당대표 후보들마다 내는 메시지는 다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보수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개인별로 이제 각자 도생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 후보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일을 했으니까 내가 다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여러 번 혁신과 그런 이제 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15년간이 당에 있었을 때요. 그 혁신과 인적 쇄신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콕 찍어서 내보낸다고 해서 그게 마치 지금은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혁신이 되나요? 저는 그게 월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콕 집어서 콕 내보낸다고 당이 살아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혁신과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뭐냐면요. 오히려 통합해서 단단하게 뭉쳐야 여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개혁이란 결국 시스템의 변화와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내부 총질하고 분열하고 이러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내에서의 통합도 통합이지만요. 민주당과도 통합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전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패널들, 의원님들 또 지방 기초 의원님들과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부터 이 불협화음의 실타래를 풀자. 우리는 오랜 시간을 같이 서로 토론하면서 정책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게 소통하자고 바디까지 잡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안 만나줄 거예요? 그건 정말 코미디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앞서 이제 방송 주제로 좀 다뤘지만 방송사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돌입했잖아요. 우선 노란봉투법은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높으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노란봉투법은 그냥 일반 노조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일하는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의 이 노조 특권법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폭력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 노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 민주주의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특히나 우리 청년 일자리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산업과 나아가서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른 후보들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후보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래도 선의의 경쟁이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다른 후보들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재준 의원은 제가 예전에 제 대통령실도 청년위원회를 할 때 대학생 간담회 한다고 왔었던 친구예요. 지금 의원님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당시에, 우재준 네, 그렇죠. 그래서 우재준 의원님이 이제 저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누님 사실 그때 그 간담회에서 만났어요 할 정도로 인연이 있고요. 또 우리 박홍준 위원장님 같은 경우 오랫동안 또 청년위원회를 같이 또 했던 멤버십니다. 다 인연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래 네네. 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있고 저렇게 인연이 있어요. 물론 우리 최우성 군 같은 경우는 당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먼저 연락 줘서 선배님 만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인사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손 후보님이 등장하시는 기사들을 보면 아직도 박근혜 키즈 이런 수식어가 좀 따라붙곤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후보님 스스로는 좀 긍정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부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당시 한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하실 때 부름을 받고 이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혹자께서 손수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둔 딸이 아니냐 뭐 이런 그랬어요? 얘기까지 네.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제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 출마를 할 당시에는 주변에 정치하는 분이 가족 일가 친척 다 털어서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저는 정치권과는 그렇게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부산 사상구에 문재인 후보가 온다길래 막아서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이력서 한 장 들고 제가 요 당에 여의도 올라와서 혼자 털레털레 와서 입당 신청하고 또 면접 보고 싶다고 노크하고 뭐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붙여진 별명이 박근혜 키즈였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인연이 깊었던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분들 중에 오늘 가장 먼저 또 저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또 일타뉴스 시청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 국민의 힘이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께 정말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국민의 힘 생각하시면 국민의 짐 이러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로 국민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힘을 내고 또 그동안 당 안에서 많이 또 경험하고 쌓아왔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청년이 주도가 돼서 당협위원장을 평가하자. 그리고 뭐 청년들이 절반 50% 정도는 지방선거에 공천받아서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많은 또 2030 청년들이 당 안에서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타뉴스 이번 주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로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첫 주자로 이제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고 내일은 최우성 청년 최고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